안녕하세요. 저는 어네스트 바버샵의 대표 박상민 바버입니다. 상민 대표님, 10만 원으로 월 1,500만 원 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미용 가위랑 클리퍼 이 두 개만으로 저는 현재 월 1,500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가위는 정말 저렴한 건 만원대에도 구할 수 있고요. 3만 원대 정도도 구할 수 있고, 클리퍼도 입문용 클리퍼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내외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도합 두 개를 해도 한 10만 원 선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창업할 때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드시는지도 궁금해요. 보편적으로 이쪽이 좀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어가지고 저는 한 3천만 원 정도 제 수중에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을 또 한 3천만 원 정도 받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돈 좀 빌리고 해서 그래서 한 1억 미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략 한 8천 정도 선에서. 그러면 가게세 혹은 권리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네. 이런 집기들이나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만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들었다고 하세요?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최소한의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준비해서 가게를 차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그리고 또 권리금을 받는 데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없다고 가정을 해보고 단순하게 정말 한 10평 내외짜리에서 카운터, 손님 앉아 계실 공간 하나? 그래도 한 요즘 시세로 따져보면은 4, 5천에서 뭐 많이 들어가면 6천이지 않을까 싶어요. 상민 대표님이 처음에 어네스트 바버샵을 개업할 때 수중에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 3천만 원을 현실적으로 모으는 데까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에 정말 샵을 오픈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면 한 3년에서 4년 사이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대략 1년에 1,000만 원 정도 모은다 생각하고, 제 입장만 생각해봐도 제가 20대 초반 때 홍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고 실수령 제가 가져가는 게 250 정도에서 300좀 안 되게 가져갔던 기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하는 거 뭐 하고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씩 이렇게 모으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을 좀 야금야금씩 모았던 것 같아요. 처음 미용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계기가 언제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랑 연예인, 그러니까 가수를 하고 싶어서 오디션 같은 걸 한번 보러 갔었는데, 가수를 해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녹음도 해보고 이랬는데 제 길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바로 이제 그 녹음실에서 서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 권유로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하도 머리에 막 이상한 머리도 많이 하고 또 머리 세팅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게 관심이 되게 많았었다 보니까 미용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떠냐 권유를 받아서, 그래서 그때 처음 미용을 접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본격적으로 살롱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죠. 미용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섬세한 일인데 원래 처음부터 좀 약간 손재주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머리를 꾸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때 막 친구들 머리도 왁스로 제가 발라주고, 야 너는 약간 이렇게 스타일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솔루션도 제시해주고 했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끼나 기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림이나 기계 같은 걸 좀 잘 만지시나요? 저는 또 근데 그쪽은 아니에요. 기계도 사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기계를 잘 다루는 편이어서 그게 좀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림은 정말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정말 못 그렸어요. 내가 지금도 사람 그리라 그러면 막 쫄라맨 그리고 이랬는데, 물론 이쪽 업에 있어서 그림이 조금 부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맞더라고요. 바버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근데 이제 바로 저도 디자이너 경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인턴으로 들어갔었는데, 아무래도 바버샵은 남자 머리만 한다는 게 국한이 돼 있다 보니까 거칠 수 있는 레벨 테스트가 하나 정도밖에 없었어요. 아마 미용실에서 하는 이런 여성들은 거의 다 끝내고 넘어갔던 상태여서, 거기 처음에 입사했던 곳에서도 경력도 어느 정도 있고 남자 커트 위주로 이제 교육이 진행되면 이제 바로 바버로서 승급할 수 있겠다 해서 저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또 군대에서 이발병을 했었다 보니까 2년 내내 클리퍼를 정말 엄청 썼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빨리 바버를 달 수 있는. 그러면 미용실을 다니다가 왜 바버를 하겠다라고 결심이 된 순간이 언제예요? 제가 미용실에서 근무할 때는 바버샵이라는 데가 되게 생소했어요. 한국에는 바버샵이 정말 없었고 거의 대부분 미용실이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어느 날 요즘 바버샵이 뜬다라는 얘기를 넌지시 흘려들었어가지고 그때 좀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미용 쪽이 안 맞는다고 느꼈던 건, 저는 사실 여자 머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마음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공감 능력도 조금 떨어지고, 이론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내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고충이나 이런 거를
손님들에게 피드백을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때 이제 바버샵에 가서 남자 머리 위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상민 대표님이 생각하는 미용실 혹은 미용사와 바버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은 같은데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는 아름다움과 멋짐을 추구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미용 쪽은 아무래도 포커스가 여자분들한테 맞춰져 있는 곳이고 바버샵은 남자분들한테 이제 맞춰진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이런 아름다움, 예쁨 이런 걸 추구하고 남자분들은 좀 남성다움, 그 다음에 멋있는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결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용실에서 자르는 남자 머리랑 바버샵에서 자르는 남자 머리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어요? 디테일 그리고 섬세함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커트 시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미용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일해보고 제가 손님으로 가서 경험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서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미용실은 어떤 포커스가 여자 쪽에 좀 밀집돼 있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사실 푸대접을 많이 받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단가적인 부분에서 이제 차이도 좀 발생하고 그러면서 섬세하게 좀 덜 봐준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바버샵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남자분들만 이용을 하고 남자분들이 주 고객이다 보니까 한 번 보고 넘어갈 곳을 두 번, 세 번 정도 보다 보면 커트가 끝난 후의 완성도 이런 쉐입감들은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 추구하는 스타일들은 흔히 이제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그런 아이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머리 스타일을 많이 하고 바버샵은 뭐 아무래도 영향을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많이 받다 보니까 해외 그런 나이스 가이들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쉐입, 페이드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바버샵을 돌고 나서 고객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상민 대표님을 찾아주는 상민 대표님만의 뭐 무기라든지 주요한 요인이 있을까요? 비밀을 많이 알아서 그럴까요? 이건 농담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제가 어르신을 만나고 나서 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조금 생겼어요. 그렇게 연륜이 있으신 분을 모시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제 잘난 맛에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기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겠지. 근데 그 어르신 모시고 나서 그분한테 배울 수 있었던 부분이 그분은 저보다 몇십 년을 더 오래 하셨던 분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정말 꾸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손님들이 처음 이렇게 나한테 이발을 받고 느꼈을 그 감동을 사실 되게 오래 가길 바라거든요. 근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편해지고 또 이러다 보면 소홀해질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걸 되게 안 놓치고 꽉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강점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바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하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경쟁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치열해질수록. 이쪽 시장이 미용 시장이랑 되게 비슷한 행보도 가기도 하고 물론 자본도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엔 수요 공급에 있어서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도 많아지니까 요즘도 주변만 봐도 그렇고 서울 지역에는 바버샵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많은 대중들 그리고 많은 남성분들이 바버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고 또 이용을 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컬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형성이 되고 하려면 그만큼 공급을 해주는 샵들도 많아지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막 바버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아직 시장이 괜찮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본인이 이 길이 맞다 그 다음에 하고 싶다 했을 때 의심하지 말고 먼저 도전해보고 그 안에서 또 얻는 게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무엇이든 경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딱 시작 단계에 놓으신 분들이 겁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근데 어느 정도 이 바버라는 단계까지 와봐야지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알다 보니까 그걸 향해서 한 1, 2년 투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너무 저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도전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다 보니까 꼭 경험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가지고.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 어네스트 바버샵. 이제 시작하는 삐약이 단계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 브랜드가 어떻게 커 나갈지 그리고 또 어떤 샵이 될지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쪽 업에서 야 저 집 뭐 머리 잘하지 이런 말 들을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제자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쓸 테니까 그게 되려면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셔야지 또 클 수 있다 보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